자, 여러분, 시애틀 리포트의 이태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국의 고교 3년생들의 그 졸업 시즌을 즈음해서 이 해마다 6월이 되면 열리게 되는 그 무도회, 졸업 무도회 프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마다 이곳 미국에서는 6월이 되면 그야말로 풋풋한 청춘 남녀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나름대로 멋을 내고 졸업식 파티, 즉 프롬이라고 하는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려 하는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벌써 18세가 되면은 이곳 아이들은 덩치가 이제 어른만해져서 아빠의 그 신사복, 엄마의 그 아름다운 드레스, 오래된 드레스죠. 빌려 입고 엄마 아빠처럼 어른인 척하는 그들의 그 어설프기만 한 행동 거지들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가 봅니다. 일찌감치요. 벌써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급한 그런 설레임이 엿보이는 그런 이쁜 모습들이 연출되죠. 이곳 미국의 특이한 문화 중 하나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부모가 어린애 취급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달라는 그런 것이겠죠. 굉장히 그 자존감,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그런 문화가 이곳 미국의 그런 교육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벌써 다 컸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대학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 대해서 함께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문화가 바로 미국 문화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그 문화에서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저력이 자신의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어쩌다 부모가 용돈을 주게 되면 그것은 부모의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자녀들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의 저력이 지들 저력으로 생각하며 은근히 기대는 심리들을 일찍부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국에 나갔던 제 아내가 앞에서 제잘제잘거리며 걸어가는 초등생 꼬마놈 셋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하는 말을 듣고 참 아연 실색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린 꼬마들이요. 지금 한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부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그러진 자식 사랑에 대한 민낯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사랑이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한국의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고생을 자식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어떤 강박관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추미애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전개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덜 떨어진
그런 모순의 심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네. 만약에 면접 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닙니까?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권고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보좌관이 전화한 거는 사실은 약간 좀 저도 좀 약간 부담스러운 대목이에요. 예. 왜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예. 엄마가 전화했어야죠. 예. 당대표든 뭐 대통령이든 엄마가 전화했으면은 우리 성일정 의원이 이렇게 안 따졌을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엄마가 전화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들 문제를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들과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하면 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동생하는 사이니까. 저는 아들 병가를 둘러싸고 엄마가 전화를 했니,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니 하면서 추미애 자신은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 지금 돌아섰고, 또 자기 편이라고 추미애를 무조건 감싸려고 하는 이 위선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의 민도가 이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인이면 이미 장성한 성인 아닙니까? 아마도 카투사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는 미군들의 나이가 그들과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 되면은 군대에 입대하게 되니까요. 정말이지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미성숙하고 무책임하게 키우고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학부모들의 극성이 도가 달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들이 학부모 무서워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는 수준이라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른바 군부모라니요, 군부모. 아니, 군대의 지휘관들이 군부모들의 극성에 자기 부하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군대가 부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면 그게 군대입니까? 이미 그야말로 문재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다 되었습니다. 몸집만 컸지 아직도 부모들 뒤에서 칭얼거리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도대체 그들이 과연 유사시 적을 향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정신력이나 있을까요? 나이 20이 넘고 30이 다 되어도 어린아이의 삶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같은 나이에 한국의 카투사들은 미군들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지들보다 훨씬 어른들을 상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도대체 한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패거리들은 아는지요, 모르는지요? 지금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예 나라의 미래를 망쳐먹을 작정들인지요? 누구 하나 이성적으로 오늘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개탄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할 기성세대들이 오늘 왜 이렇게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위선과 모순의 행태를 보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념을 내세우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가족들의 이권에서 무너지며 민망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아버지를 둔 사람들, 즉 586 세대라고도 지칭하며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도 불리우는 전쟁 이후의 세대인 50대와 60대 초반까지의 중장년들이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며 그들의 아들 세대인 20, 30대보다도 더욱 급진적이며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감도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아버지 세대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집안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바라는 인간상으로 그 사회가 추구했던 표준형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들의 지난 시절들이 너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중년의 삶들이 보수적 가치에 넌더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도 안 되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회의감이 몰려온 거지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솔깃하며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받쳐주고 있는 현상을 보입니다. 삶이 너무도 억울했다는 피해의식은 6.25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공산당에 대한 충격의 장애를 앓고 있는 노년의 세대가 주장하는 안보의식에 피곤함을 느끼면서 지난 수십 년 말로만 떠들었던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586 세대의 입장에서는 갈등 지향적인 냉전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아이디어가 새 시대에 요구되는 국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 정권에 더욱 매료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그가 정치에 나오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사회가 간첩들에 의해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버지 요즘 한국에 빨갱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한마디로 반박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철수 씨는 그야말로 그 말로 인해서 지금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아마도 안철수의 그 한마디는 여전히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두고두고 국가 안보의식에 대한 재검증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추미애가 시도했다고 보도되는 아들 병가에 대한 외압과 청탁의 논란에 식상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고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한번 낱낱이 까보자고 물타기를 합니다. 조국 사건 때 역시 눈을 부릅켜고 야권을 비난하며 난데없이 검증의 대상도 아니었던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한번 까보자고 대들었던 것 같이 말씀입니다. 참 뭘 그런 걸 갖고 시비 거냐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지금 코로나로 먹고 살기도 바쁘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 병역비리의 사건이 어떤 보통의 엄마가 자식 사랑에 도가 넘어서 일탈행위를 했던 그런 단순한 청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법을 무시하면서 한낱 자신의 아들의 안위와 편의만을 생각하며 무언의 압력을 편법적으로 행사했던 일이 전체 군인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공명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도대체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을 올바로 키우는 것이고 또 미래의 전체 대한민국 사회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권력자들이 자기 자식 챙기는 전체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로 좋지 못한 불신감과 적대감을 생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